파월의 이번 FOMC에서도 아예 기자들이 대놓고 물어봤잖아요. 트럼프가 사임하라면 사임할 거냐.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도 안 할 거다. 근데 트럼프는 또 딴 생각하고 있겠죠. 레드 수입인데. 근데 차기 의장을 선제적으로 딱 지명을 해놓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귀한 분 초대했는데요. 염상훈 저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과거에 2019년, 20년도에 나의 첫 금리 공부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 일종의 저자라고 할 수 있고요. 2007년부터 이제 채권 애널리스트로 7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뭐 이것저것 했지만 채권 매매를 업으로 한 총 경력이 한 17년 차 정도 된 현재 증권사에서 채권 매매하고 있는 염상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금리가 지금 요동치고 있어서 좀 되게 수수께끼 금리인 상태라서 좀 모셨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채권금리가 올랐잖아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뭐 저도 모르는 걸 물어보신다고 그러죠. 네. 저도 그걸 알면은 사실 개인 돈으로 그냥 국채 선물을 트레이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당연히 지나간 건 설명은 할 수 있겠죠. 트럼프가 되는 것 자체가 금리 상승 재료라고 다들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장기 국채 금리가 더 많이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다 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레드 수입이 나온다. 뭐 공화당이 상원 하원 다 가져가고 트럼프까지 되면은 금리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근데 우리가 약간 요게 좀 눈에 띄었던 이유는 대통령 선거일 직전에 갑자기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해리스가 되면 그동안 좀 올랐던 금리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야 해서 내리는 쪽에 베팅을 했는데 결국 해를 까보니 이제 트럼프의 이제 완전한 완승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11월에 인하했는데도 금리는 올랐다. 근데 사실 기준금리가 이제 연준이 4.75에서 5.0%잖아요. 네. 근데 미국채 2년, 10년 이제 대충 비슷해진 것 같은데 뭐 4.2%, 3% 정도니까 인하를 반영은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기준금리보다 2년물 금리가 더 낮은 상태인데 과거에는 4%를 뚫고 내려갔었으니까 네. 많이 인하할 줄 알았는데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 많이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국채 발행 엄청 늘어나고 재정 적자 감당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도깨비 도로 마냥 시각차를 느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채권금리는 그래도 기준금리가 낮은 상태고 그렇죠. 더 인하할 거를 예상해 보고 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인하가 좀 느려지나? 좀 덜 하나? 예. 이런 정도. 제가 재밌는 건 채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장의 상황이랑 주식 시장에 바라보는 시장의 상황이 서로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 좀 경험해 보셨나요? 그렇죠. 많이 그렇게 느낄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 가장 그게 제일 심한 때라고 보고 있는데 웃기잖아요. 나스닥이랑 S&P는 사상 최고치잖아요. 네. 근데 채권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경기가 안 좋다면서요. 경기가 안 좋은데 나스닥은 왜 최고치죠? 매번 이 괴리를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채권은 약간 저는 어둠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야지 좋은 상품인 거고 주식은 당연히 경기가 좋아야지 좋은 상품인데 네. 보면은 리먼 브라더스 파산 2008년 이후에는 채권과 주식이 거의 동조화되고 있는 사람이 좀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 다 같이 좋고 안 좋을 때 다 같이 안 좋고 그러니까 약간 서로 다 미래를 보는 거죠.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낮출 거야 라고 채권 시장 쪽은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네. 주식시장 쪽은 금리가 낮아지니까 할인율이 하락했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현재 가치인 PV 값은 올라가야지. 이렇게 봐버리는 현상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은 MBTI로 치면 T네요. 이성적이고 주식 시장은 감성적인 F네. 주식은 역시 F조라고 하면은 끝날 것 같은데 주식은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도 좋게 해석하면 좋은 거고 네. 내려도 좋게 해석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은 게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주식시장이 예. 미국 좋죠. 한국 안 좋잖아요. 그쵸. 그럼 한국 시장은 뭐 어떻게 설명할 거냐. 금리 인하하는데 미국도 하고 한국도 하는데 그럼 여긴 뭐 답이 없다.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각자의 시장이 각자만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어디가 T고 어디가 F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T입니다. 제가 좀 들었을 때 느낀 거는 미국 주식이 좀 이상한 거다. 아니죠. 그래요? 예, 한국 주식은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약간 이런. 그냥 미국 주식이 좀 과하게 좀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막 너무 기분 좋아하는 도파민 상태? 이것만 아니면은 나머지가 거의 다 비슷한 상황 아니에요? 그럼 저는 가면 갈수록 계속 코스피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더라고요. 제 자신 스스로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건 진짜 그냥 손만 대면은 해볼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금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시장의 위험 신호는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걱정되는데 어떤 게 근데 위험하다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이렇게 내렸다가 튀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상태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치면 상업용 부동산이라던가 뭐 대출 금리라던가 이렇게 다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소비나 거래가 떨어진다던가 연체율이 올라간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망가진 거는 이제는 거의 뭐 연 단위 이상이 지나간 이야기라서 여기서 이제 금리가 더 올라서 그것들이 망가진다는 이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샌프란시스코 쪽 뭐 오피스 빌딩 이런 거 다 박살난 거 다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버티니까 저는 금융시장이 망가지는 거는 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금융시장은 단순한 게 가격이 무너진다고 망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가격이 무너지면 망가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나의 대출 채권이 무너진 게 아니라 대출 채권 가지고 유동화를 해서 또 다른 대출 채권을 만들고 이걸 유동화해서 또 다른 대출 채권을 만들어서 막 옥상옥 구조를 막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제 기초자산이 부실이 시작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채권의 가격이 얼마인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얼마인지 알면 반값이라도 던지겠는데 아예 얼마인지 모르면은 전 세계 거래가 다 올스톱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위기는 가격이 낮아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아무도 거래를 안 하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완전히 마르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서로 가격을 모르니까 서로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되게 부동산 시장은 되게 명확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금리가 애지간히 오른다 이런 거는 전혀 위험신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경제가 좋으니까 자신 있게 오르는 것도 있을 거고 지금 오르는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재정 적자 뭐 얼마까지 키울 건지 모르니까 이런 건데 저는 이런 것도 좀 분명히 또 시간이 지나면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금리가 왕창 내려가는 일도 있을 거고요. 트럼프 일기 때도 보면은 막 연준에다가 구두개입을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오늘 일론 머스크 그거 보셨어요? 트위터에 보면은 대통령이 연준을 소유해야 된다? 이제 이런 누가 글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100% 동의한다. 머스크는 나중에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면서요. 그런데도 그게 개입을 많이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좀 천천히 내리고 싶어 할까요? 근데 이건 되게 명백합니다. 트럼프는 기준금리 인하하겠다고 그냥 선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연준 의장이 아닌데 이제 파월의 이번 FOMC에서도 아예 기자들이 대놓고 물어봤잖아요. 트럼프가 사임하라면 사임할 거냐?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도 안 할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할 방법도 없다. 난 내 임기를 보장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또 딴 생각하고 있겠죠. 레드 수입인데. 지금 시장에서 사실 나온 얘기는 이런 것도 있죠. 지금 파월 의장 아마 임기가 대충 한 1년 남았을 겁니다. 근데 차기 의장을 선제적으로 딱 지명을 해놓고 일종의 레임덕을 만드는 것도 방법 아니에요. 식물인간 만들어 놓고 나가라. 그리고 의장을 못 바꿔도 연준의 다른 이사들을 뭐 갈아치운다든지. 그러니까 레드 수입 상태에서 트럼프가 있고 어떤 걸 할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무엇이든 해볼 수도 있는. 그렇죠. 이렇게 지금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지만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금리가 갑자기 와장창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다른 상황이 없다라는 변수 하에서 좀 내려가려면은 어떤 것들이 좀 요건이 나와야 좀 금리가 좀 더 내려갈까요? 근데 지금은 너무 정치 리스크가 제일 커져 버렸습니다. 지금 금리가 오른 것도 다 트럼프 때문이었고 다시 내려가려면 결국은 또 트럼프 쪽에서 뭔가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거 되게 명백하거든요. 일단 트럼프가 되면은 일단 관세를 미친 듯이 올린다고 했습니다. 중국산에 대해서는 뭐 70%?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때리고 중국산 아닌 것들도 10% 20%씩 때린다고 했는데 그럼 결국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미국 같은 나라 대부분 어마어마한 제품들을 수입을 할 텐데 거기에 막대한 관세가 매겨지고 그럼 당연히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물가가 안정되는 줄 알았는데 물가가 올라가면은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도 올라갔고 주가도 올라갔지만 또 함께 올라간 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갔으니 여기서 더더욱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돼버리는 게 되는 거겠죠? 딴 나라 입장에서도 이제 그것들이 되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 입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인데 우리가 인하하는 게 맞아? 그럼 이거 환율 1,500원 만들 거야?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오히려 나온단 말이죠.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트럼프가 관세 부과해서 미국 인플레가 나왔어요. 여기까지만 움직였어요. 달러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은 한국 경제는 엄청 안 좋아집니다. 그렇잖아요. 관세가 부과됐고. 그러면 가장 먼저 타격받을 건 일단 중국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트럼프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중 무역 분쟁 갈등 때문에 코스피 작살나고 지금 국장이 안 좋다 하지만 국장보다 더 안 좋은 장이 딱 하나 있잖아요. 중국장. 그거 더 안 좋잖아요. 한국, 중국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거거든요.
그럼 결국 트럼프가 되면 한국은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은 미국 경제는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대부분 다 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한국 이런 나라 되게 안 좋을 것 같고 대만 이런 나라 안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나라들은 인하를 해야 되는데 무서운 거는 달러 가치가 너무 올라가 버리고 있다. 환율이 더 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예전에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이면서 환율이 뛰는 상황이면은 보통 금융 위기 이런 상황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뛸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IMF 때, 네. 예, 그리고 이제 리먼 때, 네. 요럴 때가 이제 환율이 이제 크게 뛰었던 때인데, 뭐 IMF 때는 한 800원부터 출발해서 한 2,000원 갔던 것 같고요. 예. 리먼 때는 한 1,100원? 이 정도에서 한 1,700원? 그러니까 뭔가 한국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외환시장의 체력이 그 IMF 때보다는 좀 더 좋아진 거겠죠. 지금도 보면은 한 1,200원부터 얼추 출발한 느낌인데 1,400원 거의 와 있는 느낌인데 200원 정도는 사실 한국이 큰 위기다 이런 생각 당연히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2008년과 2024년에 한국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외환위기?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못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또 우리 서학개미들이 막대한 달러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위기가 옵니까? 이거는 일본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일본은 위기가 터지면 엔화가 무조건 강세로 갑니다. 심지어 일본은 자기네 나라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외환시장에서 잠깐 엔화가 약했었어요. 네. 당연히 그 나라에 큰일이 나면 그 나라 환율은 약해져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초보 트레이더의 실수가 된 거죠. 엔화 약세했는데 네. 30분 동안 다 약했어요. 그다음부터 바로 급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갖고 있는 일본 자산이 1이면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외국 자산이 3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에 뭔가 문제가 터지면은 해외 자산 팔고 자기 나라 땡겨오는 힘이 외국인이 일본 자산 팔고 도로 갖고 가는 힘보다 3배 이상으로 큰 거죠. 왜 들어오는 거예요? 근무기 운동도 아니고. 재건해야 되잖아요. 나라 다시 이제 살려야죠. 야, 애국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죠. 꼭 그게 아니어도 네.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 보험사들은 해외 자산 쫙 깔아놨는데 뭐 도로 무너지고 집 무너지고 막대한 보험금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해외 자산 팔고 쏘는 거기 몇 프로 받고 있어? 내가 더 줄 테니까 넘어와. 이렇게 돈 땡겨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보험금이라도 지급해줘야 되니까. 사실 자본시장에서 애국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뭐 코스피 애국으로 투자했으면 다. 그러면은 금리가 내년 말쯤으로 했을 때 채권 시장에서 지금 중립금리 대충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미국은 네. 지금 내년 말 정도에 반영하고 있는 금리가 3.7 정도 되겠네요. 생각보다 안 낮네요. 그게 한 3.2까지 갔던 게 지금 7까지 올라온 겁니다. 네.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금리 최저점일 때보다 한 3번 정도 인하를 덜 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지금 내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블룸버그 보니까 26년부터는 오히려 그게 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가가 좀 궁금했거든요. 25년 말까지 싹 내려갔다가 네. 다시 쓱 올라가길래 이거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그것도 최근에 바뀐 모습일 텐데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미국채 2년 선물 2년 금리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소파 선물도 있거든요. 예, 미국의 하루짜리 단기 금리를 이제 SOFR 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금융기관끼리 서로 빌리는 금리긴 하지만 근데 그거에 이제 예상치를 가지고 선물로 만들어서 거래를 해요. 예를 들면 이제 25년 12월물이라든지 26년 뭐 6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3개월마다씩 다 상장이 돼 있거든요. 그때 예상되는 그 소파 금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가격이 이제 97.00이다. 그러면은 100에서 이 가격을 뺀 게 그때 예상되는 금리거든요. 100에서 97 빼면 3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기에는 소파 금리가 3까지 떨어질 걸로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건데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까지 쭉 내리다가 2016년에 오히려 가만히 있거나 약간 좀 들리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못 내릴 거다라는 예상이 최근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체 인물 하나가 금리를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그 인물이 대단하신 분이긴 하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CPI나 이것도 지금 앞두고 있는데 혹시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에서? 그렇죠. 이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트럼프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부터입니다. 사실 남긴 했는데 진짜 만약에 그 말한 대로 관세를 다 부과한다면 자연스럽게 미국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상쇄는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같이 오를 거잖아요. 그럼 자기네 수입, 관세 올린 거랑 달러 가치 상승분이랑 상쇄는 될 텐데 또 이제 트럼프 때 워낙 리쇼어링을 많이 해놨잖아요. 이제는 미국에 팔아먹기 위해서는 미국에 공장 만들어서 팔아먹어. 이것도 많이 해놔서 정확한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저명하신 그 외국계 높으신 분들이나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다 예상은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이행이 될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있으니까 현재 이렇게 또 금리가 다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근 1년 동안 보니까 채권 투자하는 일반 투자들이 진짜 많아졌더라고요. 뭐 물론 ETF를 가장 많이 합니다만.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제일 똘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10년물이 4.3까지 정도 올라왔는데 그냥 미국이란 나라가 금리가 4.3이래요. 근데 이게 많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5% 간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국채가 5%예요. 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무조건 사고 싶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5%면은 더 사고 싶지 않나요?
박앤세일 구간. 그런 느낌인 거죠. 예. 근데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잖아. 이런 불안감이 만약에 있다? 미국의 금리가 막 6%까지 막 올라간 일이 예. 생겼어요. 그러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보면 그게 미국이 망가져서 그럴 일이 절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나라가 망가지면 금리 내려갑니다. 특히 미국은 그냥 기축통화 아니라 전 세계 원탑 기축통화잖아요. 예. 미국이 6% 가면 한국은 더 사단날 겁니다. 과연 원달러 환율이 어디가 있을까? 예. 그러니까 미국 4.3짜리 채권을 볼 때 지금 너무 원달러 환율이 높아서 달러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이런 입장이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자산 중에 일부라도는 달러 자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 주식도 일부 갖고 있어야 되고 미국 채권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리 레벨은 충분히 미국이란 나라를 봤을 때 해볼 만한 게 맞다. 그리고 트럼프가 돼서 재정 적자 우려가 커질 수 있는데 과연 트럼프가 그렇게 재정을 박살낼 사람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박살 내겠다고 지금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생각은 있으니까 관세를 높여서 내가 쓰고 싶은 재정을 쓸 거야. 또 되게 소설 같은 꿈 같은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비트코인을 왕창 보유해서 국가의 부를 늘릴 거야. 그게 네. 자기 뜻대로 되면은 재정 적자를 상당히 까버립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가난해져 버리는 거죠. 지금 4.3이라는 미국 채금리가 네. 그렇게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모든 건 다 분할 투자잖아요. 엔비디아, 테슬라 사시는 분들 계신데 이 미국채는 그거보단 좀 더 안전해 보이거든요. 예. 예. 물론 저도 근데 엔비디아, 테슬라 살 건데 왜냐면 보통 채권 ETF가 제일 인기 많을 때는 금리가 한창 내려가서 그렇죠. 3.4 어딘가 있을 때 그렇죠, 이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맞습니다. 반복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이 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좀 불타기에 더 능하잖아요. 예, 항상 고점에 사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채권은 절대 일단 고점인 상황 아니니까 많이 가격이 조정된 상태니까 네. 이럴 때 안 사보면 또 언제 사보나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